자, 세 번째, 결정적 증거 관련. 이 결정적 증거 관련해서는 어뢰인데요, 어뢰. 자, 첫 번째로, 어뢰 설계도와 관련해서는 북한 어뢰 설계도와 수거한 어뢰가 일치한다고 처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수로 비슷한 다른 어뢰 설계도를 공개했다라고 나중에 말을 합니다. 5월 20일 날 장선들 쭉 세워놓고 공개했던 어뢰가 가짜였던 거예요. 거짓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글로 검색을 해보죠. 천안함 어뢰 설계도 하고 한번 쳐보면 쫙 나옵니다. 쫙 나오는데 왜 설계도와 그달 뭐 이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설계도를 쭉 길게 펼쳐놓고 그 앞에는 바로 또 유리 케이스 안에 이렇게 어뢰를 넣어놓고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개한 이 설계도가 안 맞다는 거죠. 이게 6월 달에 되어서야 6월 29일 날 그 당시에 노정면 예, 언론 3단체 노정면 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그랬더니 6월 29일 날 이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 그때 그 설계도는 사실은 이 어뢰와 맞지 않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거짓 데이터를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실수였다가 아니라 알고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6월 말에 돼서야 사실 6월이 지나고 나서는 5월 20일 날 최종 결과 발표를 하고 5월 24일 날 이명박이 전쟁기념관에서 대북의 강경 메시지를 발표를 하고 남북 영협 일부 중단을 시켜가면서 했던 것이 5월 말이고 그다음 6월 달 들어서는 국민의 관심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6.2 지방선거. 예, 지방선거 때문에 또 뭐 이슈가 딴 데로 흘러버리고요. 그리고 6월 말에 대해서 이 어뢰 설계도가 가짜였다라고 실토를 하고 기자들한테 발표를 했지만 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 이 얘기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왜 이 어뢰 설계도가 달라야만 했을까라는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분석을 했던 자를 보면 처음에 5월 15일 날 어뢰를 발견했어 라고 해서 공개를 했던 어뢰가 굉장히 낡은 어뢰예요. 굉장히 낡은 어뢰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게 처음에 온라인상으로 공개됐을 때 어떤 논란에 휩싸였냐면요. 뭐야, 이렇게 뭐 우리가 신품을 쐈을 텐데 그게 이렇게까지 낡았단 말이냐? 라는 문제 제기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렇다고 치자. 저게 맞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저게 북한제라는 걸 어떻게 특정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 그 며칠 사이에 5월 15일 날 최초의 온라인상에 공개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유리 케이스 안에 넣고 공개하는 5월 20일 사이에 어뢰 자체를 다른 녀석으로 교체가 되면서 1번을 쓰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이 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했던 설계도와 달랐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예. 쭉 내용들을 보면 아마 저기 우리 충청 메시지 충청 메시지를 보면 그러네요. 아무튼 이게 처음에 나왔던 것과 두 번째 나왔던 것이 모양과 사이즈가 다릅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요 녀석은 1번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증거에 있어서 북한 어뢰 설계도가 처음에는 일치한다고 했지만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알고선 그랬습니다. 다른 설계도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9번째, 10번째로는 북한산 무기 소책자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없었습니다. 소책자가 있다고 하다가 나중에 안규백 의원이 그것을 발표를 합니다. 최문순 의원이 국회 증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소책자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겨우 종이 몇 장 뿐이더라 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김태호 국방장관이 카탈로그가 아닌 CD에 수록되어 있다.
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북한산 무기 소책자가 있느냐라는 진실성 여부 그리고 말 바꾸기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땠습니까? 설계도라고 하는 것 안에 프로펠러가 아닌 북한 용어는 프로펠러인데 프로펠러라고 적혀서 이거는 우리 용어 아니냐, 북한 용어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문제도 제기가 됐고요. 또 그 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일본어로 된 설계도의 일본어 표기가 요렇게 그죠? 요렇게 일본어 표기가 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CAD를 쓰다가 CAD가 깨지면 그런 단어가 생성돼 나온다고 지적이 있었죠. 그랬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뢰의 설계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말 바꾸기 11번째에 가서는요, 뭘 다루고 있냐면, 어뢰의 부식 정도. 어뢰가 부식된 정도로 봤을 때에 이것은 처음에는 국방부가 뭐라고 했냐면요, 눈으로 식별한 결과 함수의 어뢰 추진체의 부식 정도가 함수, 그러니까 선체의 부식과 어뢰 추진체의 부식 정도가 비슷하다라고 최초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가속화 실험을 통해서 부식 정도를 감정 중이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는 부식 두께 차이가 심해서 부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이 어뢰 부식 정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러시아 조사단 기억나십니까? 러시아 조사단이 와서 하면서 그랬죠. 부식 정도로 볼 때 천안함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종인 알파잠수 기술공사 대표는 어뢰와 유사한 금속을 바다 물속에 30일 동안 50일 동안 인천 앞바다에 넣었지 않습니까?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스틸 이거를 전부 다 각각 종류를 물속에 집어넣고 해저볼 속에도 처박아 놓고 50일 뒤에 끄집어내서 한번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그 실험 결과 거의 생생합니다. 거의 생생. 우리가 영상으로 그 당시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봤을 때 이 어뢰가 부식된 상태는 적어도 4년 내지 5년, 4, 5년 정도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민중의 소리하고 인터뷰했던 금속 전문가는 뭐라고 하냐면, 금속의 합금비를 따라서 녹이 균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녹을 핀 상태를 보면 포스코라든지 인천제철이라든지 한국청일광협회에 의뢰를 하면 녹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러한 절차를 갖지 않았습니다. 왜? 그 했다가는 바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